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동의마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투자 인사이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최근에 저한테 가장 큰 영감을 주시는 분을 한 명 꼽아보라면 저는 이분을 꼽을 것 같습니다. 우리 86번가의 정광우 대표님 저희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본원으로 넘어와서 투자자 하시는 분들이 저희 채널을 많이 보고 우리 86번가도 많이 보고 계신데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과연 이제부터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합당할 것인가. 사실은 그동안에는 보면 굉장히 공포에 좀 짓눌려 있었고 부정적으로 보는 분이 승한 이런 분위기가 계속 되어져 왔거든요. 네, 자, 네. 여기서 만약에 변곡점이 지금 나오기 시작한다 이러면 과연 어느 정도로 시장을 해석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맺혀가지고 너무 세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전히 아니다, 안 좋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현금 마련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을 터인데 사실은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정광 대표님한테 들어야 될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예요. 오히려 아주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실전 투자를.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정말로 바닥이 맞다라고 하면 그때는 변동성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과거에 증시가 우리나라가 위기였었던 뭐 IT 버블, 신용 저희 카드 사태, 예, 그 다음에 금융위기, 코로나 이런 것들을 했었을 때 저점을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전후 1개월, 네. 그러니까 2개월인 거죠. 합쳐봤었을 때 증시가 2% 이상 오르거나 2% 이하로 빠진 날이 영업이 이틀 중에 하루더라고요. 엄청난 건데. 예. 그래서 네. 엄청나게 높은 변동성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절대 레버리지를 내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바닥이다라고 여겨져도 사실 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무슨 전쟁이나 다른 요인이 확 또 다른 부분이 터지게 되면 네. 충분히 여기서 또 하락도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뭐 그냥 이제 지표들 가지고 말씀드린 것 뿐이니까는요. 그랬을 때 레버리지를 쓴다는 것은 상당히 조금 불편함을, 그래서 그 사이에 이것저것 가랑비 맞듯이 다 젖어 버려 가지고서 막상 나중에는 파티를 하는데 참석을 할 수가 없는 네.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닥이라고 생각이 드셔도 이땐 절대로 레버리지는 네. 쓰지 말고서 일단 투자를 하셔야 네. 된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는 저도 늘 고민이었어요. 많이 빠지고 나면 증시가 네. 뭘 사야 되나? 덜 빠진 걸 사야 되나요? 더 빠진 걸 사야 되나요? 아니면 대형주를, 그러니까 성장주를 사야 되나요? 가치주를 사야 되나요? 인데 저는 거기서 답을 찾았습니다. 앙드레 코솔라니 제가 되게 좋아하는 투자자인데 네. 코솔라니가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그냥 섞어서 사라고 하거든요. 가리지 말고 자기한테 묻는데 섞어서 사라. 너무 바보 같은 대답일 수도 있는데 정답이기도 저도 하네요. 뭐 섞어서 그냥 하고 네. 일단 그래서 위기가 완전히 탈출이 됐다 싶으면 그때부터 주도주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다 같이 빠졌을 때에는 그 뒤에 반등은 뭐가 더 오를지는 네. 어찌 보면 오롯이 수급에 달려 있다. 그래서 네. 그걸 너무 맞추는 거는 역량이 벗어난다라는 것 네. 같아요. 예. 네, 맞출 수는 없다인 것 같고, 그래서 그거 지나가고 진짜 실적 장세가 펼쳐지기 시작을 할 때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주도주가 될 만한 거를 그때가 찾으셔야 될 때가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제 레버리지 관련해서도요. 보통 장 자체가 위기가 오고 금융장세 올 때까지는 변동도 크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실적 장세가 우상향을 잔잔하게 계속하면서, 그리고 수명이 이게 제일 길거든요. 이럴 때가 변동성이 낮고 우상향 해줄 때가 레버리지 내기 제일 좋습니다. 네. 계속 엎을 수 있거든요. 진짜 극단적으로 하시면은요. 네. 반대로 얘기하면 이때 아니면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시기가 분명히 또 올 겁니다. 세상이 뭐 그렇게 되겠죠. 예. 언젠 그 시기를 저희가 특정할 수 없는 것뿐이지. 네, 그래서 그런 점들 좀 생각을 하시면서 하시면 지금 좋지 않을까 봅니다. 네. 본인은 이제 투자하실 때 레버리지 거의 안 쓰시지 않으셨어요? 네. 근데 왜 레버리지를 써야 할 때를 얘기를 하셨을까요? 왜냐하면은 모두가 레버리지를 얘기하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본인은 레버리지 안 쓰셨잖아요. 책에서 나와 있는 것이 네. 이제 본인의 경험이 나와 있어요. 뭐 코스톨란이나 네. 얘기를 할 때 자기가 이럴 때 썼더니 정말 별로더라. 가급적이면 안 썼으면 좋겠다.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순환하는 이론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써야 한다면 이때이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저도 그냥 그거를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사실은 뭐 우리 정 대표님은 펀드 매니저도 굉장히 오랜 시간 하셨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성공적인 커리어를 가지고 계신데 그런 분조차도 지금 레버리지를 정말 한 번도 안 쓰셨어요? 근데 레버리지를 쓴다는 거는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그러지 않으신가요? 심리적으로 쫄리는 거죠. 심리적으로. 굉장히 네. 힘들게 되고 사실 그리고 주식이 꽤 많이 움직이는 자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승을 할 때는 어떤 것들은 정말 몇 배가 오르기도 하는 네. 그런 이제 자산군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실 부동산이라면 네. 레버리지를 쓰지 않는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게 되겠지만 안정적인 자산이니까 어떤 네. 면에서. 네. 근데 이제 주식은 그와는 정반대의 성격이 있는 것이겠죠. 매일같이 가격이 변하지 않습니까? 부동산은 매일같이는 안 변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30%입니다. 네. 제가 예전에 이제 코솔라니에서 그런 게 있거든요. 아마 아이젠하워였던 것 같은데 뭐 전쟁 영웅이었고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그러니까는 본인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좋은 성장 주식들을 굉장히 레버리지를 써가지고서 코스톨라니가 매수를 했는데 네. 근데 갑자기 미국 대통령 건강 이상설이 딱 터지면서 네. 주가가 급락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팔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반대매매 나올 것 같으니까. 네. 그런데 본인의 아이디어는 정확히 맞았던 거죠. 1년, 2년 지나서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가격까지 그게 다 올라 있는데 네. 그때 자기는 못 가지고 있었다라고 네. 얘기들을 하는데 진짜 그런 일들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죠. 뭐 우리가 지금 주식할 때 지금 힘든 시기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옛날에 보게 되면 뭐 갑자기 세계대전이 터지고 네. 미국의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으면서도 주식시장이 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변동성이라는 것은 정말로 언제 어떻게 9.12 테러도 있었고요. 네. 대폭발을 할지 모르는 부분이라는 거를 좀 늘 좀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최근에는 정기예금도 하셔라. 현금 갖고 있는 거 현금 들고 있지 말고 정기예금 하셔라. 막 특별히 IRP라든가 이런 퇴직연금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안전자산 30%는 정기예금으로 깔고 가시고 가능하실 수 있는 분은 채권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데 현재 금리에서 그 자산 배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주식에 올인? 아니야. 다른 것도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이제 지난주 방송에서 네. 1년 만에 말씀을 이제 그렇게 드렸죠. 현금을 이제는 조금씩 쓰셔도 좋을 것 같다. 네. 그래서 뭐 저는 주식 자산 쪽으로 현금을 이제 분할 매수를 가지고 계신 걸로 하는 쪽이 제일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네. 예금 막 5% 준다는데 6%까지 준다던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렇게 바뀌는 것이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해가지고서 뭐 한 번에 갑자기 오늘이야 이러면서 바꾸는 건 절대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금에 있었던 돈을 이제 가격이 싸진. 네. 네. 늘 투자가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뭐 남들이 다 이때가 저점이다 해도 본인이 보기에는 뭐 그렇게 마음에 썩 드는 주식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네. 결국엔 나중에 뭐 지수 투자라는 게 아니라 종목을 골라야 되는 거면 그렇게도 되실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이제 그것도 있습니다. 안 산다고 해서 누가 뭘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본인이 이제 좋아하시는 종목에 자신 있는 종목에 괜찮은 가격이다 싶을 때에만 하면은 되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현금이라는 거는 늘 이제 가져가는 좀 동반자 같은 것이죠. 네. 네. 사실은 뭐 거시 경제를 얘기하면 자꾸 이제 우리가 ETF라든가 지수 투자, 그다음에 시장을 바라보고 하는 투자를 하게 되고 마치 그거를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본인 투자는 그렇게는 안 하시는 걸로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전체 거시와 개별 투자를 어떤 식으로 밸런스를 맞춰서 하실까요? 그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 지금 매크로만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했었을 때에는 하락이 한 3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구분을 하고 네. 하락이 뭐 연간 한 5% 내외 5에서 10% 하락은 언제든 나온다. 20% 하락은 뭐 가령 신용등급 강등 같은 문제들, 피그스 같은 문제들이 있으면은 그런 것도 뭐 미중 갈등이라든지 나올 수 있는데 네. 그거는 예상이 불가능하더라. 네. 그런데 뭔가 이게 진짜 파티가 끝나가가지고서 연준을 열심히 바라봤었을 때 30% 하락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존재하더라. 네. 그래서 30% 하락이 나올 만한 것은 피하는 것이 최대한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런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면 매크로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이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사실 지금이었었고요. 네. 그래서 하는 거고 이거는 당연히 피하고 싶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게도 아무리 이제 좋아 보이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억누르고
현금을 훨씬 더 선호를 하게 되죠. 네. 네네. 그러고 나서 그 이외의 기간 동안에서는 좋아 보이는 것들을 이제 투자하고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기에 만약에 이제 많은 분들이 작년 연말에는 한국 주식 외에 미국 주식 해야지 이러다가 이제 코가 깨졌는데 사실 지금 따져보면 차라리 그게 나쁘지 않았어요. 환 때문에 굉장히 네네. 환 차익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났기 때문에 네. 한국 주식 하신 분은 안 빠진 게 아니고 빠진 다음에 더 빠졌고 미국 주식은 빠지긴 했으나 환에서 조금 방어가 됐습니다. 자, 지금 투자자들이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주식을 갈 것이냐, 한국 주식을 갈 것이냐. 만약에 그런 고민을 하는 투자자들이 있다면 어떻게 얘기해 주시고 싶으실까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한국이 낫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경기가 이제 이건 침체를 지금 우리가 사실은 겪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봤었을 때 한국이 항상 경기 민감주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네. 먼저 빠지고 처음에 더 많이 빠집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반등의 속도는 또 우리가 높아요. 왜 그러냐면 민감하기 때문에 그게 네. 또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하면 우리가 먼저 회복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만약에 정말로 저점이고 변곡점이 왔다라고 보게 되면 그러면은 그 뒤에는 한국이 더 좋습니다. 네. 요 부분을 한번 우리 정 대표님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냐면 경기 흐름과 주가 투자의 시점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실 지금 현재 이번에 하이닉스 실적 발표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기록적인 재고 증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재고 증가. 그렇다면 결국 재고를 해소하고 뭐 수요가 턴할 때까지는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이상은 더 걸릴 걸로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공급을 줄이냐 공급 증가율을 절반으로 꺾겠다고까지 지금 얘기하거든요. 마이크론에서도 그랬고 지금 하이닉스에서도 그랬습니다. 삼성전자만 그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런데 주가는 그렇게 발표하고 나서 올라요. 그러면 그들의 말한 것으로 보면 아무리 빨라야 내년 중반쯤 가야 실적 저점이 확인이 되거나 아니면 연말까지 가서 실적 저점이 확인이 되는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가는 잘 모르겠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 대표님 우리 일반인들한테 어떻게 설명해 주시고 싶으실까요? 보통 시클리컬에 대해 가지고서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라고 하거든요. 네. 아주 극단적이게는 적자일 때 사가지고서 돈을 잘 벌 때 팔아라. 대표적인 게 그 작년에 뭐 화학이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다 그렇게 매매를 합니다. 예. 네. 안 좋을 때 사고 좋을 때 팔고. 네. 예. 왜냐하면은 시클리컬 같은 경우에 구조적으로 뭔가가 굉장히 좋아질 것이냐라는 기대는 그렇게 안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돈을 또 못 버는 산업은 아니고 네. 그러면은 되게 돈을 못 번다고 했었을 때 야 그래도 이 회사가 기본적으로 상황만 괜찮으면 이 정도는 벌지 그럼 이 정도 벌 때를 생각으로 기준으로 잡고 우리가 목표 주가를 해보자라고 해서 사게 되는 거거든요. 실제 이것이 그러면은 순환론에서 어떻게 들어오냐 하면은 금융장세 그다음에 실적장세 초기까지 중후장대 시클리컬 주식이 좋다라고 오라가미 군요도 책에 써놔요. 네. 근데 후반부로 넘어갈 때는 개배주가 좋다라고 해버립니다. 네. 그 뒤에 중후장대에서 계속 실적이 잘 나오겠지만 중후장대는 그때 주가로서는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거는 완전히 반대로 접근을 해야 되는 주식이라 네. 뭐 그냥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 보고 들어가면 이미 늦었고 네. 그러니까는 실적이 잘 나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빠져 하고 이제 굉장히 세상에 대한 비관을 하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투자자들한테 일반적으로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본인이 선호하시는 투자 방법이나 투자 철학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느낀 점이 정말로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또 저마다의 방법이 있으시다라는 거를 점점 더 이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뭔가 저도 이제 유튜브도 하고 있고 정말 좋은 방송들이 많이 생겼지만 그걸 전부 다 이제 따라가면서 하시기에는 또 현업이 있으신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와 이게 답이야 하고 그렇게 또 따라가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원하시는 거는 결국에는 자기 방법을 찾기 위함이시다라고 보고 있고 본인 성향에 맞는 방법을 좀 정립을 하셔가지고서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네네. 그 방식을 계속 해가지고 그냥 반복을 하시면 기준에 따라가지고서 그러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도 굉장히 뭐 잘하는 유명한 투자자분들 요즘에 얘기하시는 분들도 스타일이 제각각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옛날 같으면은 진짜 1980년대, 90년대 중반이었다라면 정말 당당하게 나와서 워렌 버핏 이엔 답이 없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네. 그렇지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죠. 사실은 가치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충격을 줬던 사람은 메달리온 펀드의 짐 사이먼스였어요. 사실 그 전까지 그게 가능할까 했었는데 정말 해냈지 않습니까? 퀀트로. 물론 그 과정을 보면 거기도 죽을 고생을 했죠. 10년을 넘게 그 알고리즘을 찾아서 잡아보고 했었는데 역시나 그 바텀업에서도 네.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렇죠? 예, 다 다르시고 또 언제부터 주식을 시작했느냐에 따라서도 다르시고 모든 게 다 다르셔서 사실 그 부분은 또 본인의 성향에 따라 가지고서 받아들이시는 것도 달라서 정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 네. 이것도 예를 들어 뭐 MBTI처럼 투자의 MBTI도 있다. 그걸 누군가 개발하시면 네. 대박 날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진짜. 예, 예. 그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예, 큰 틀이 뭐 MBTI에서 I형, E형 이렇게 나누는데 그 뒤에 또 여러 개가 붙듯이 크게는 이렇게 비슷한 것 같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각각 다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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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습니다. 네. 바텀업이라도 어떤 사람은 턴어라운드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자산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역거버넌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네,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이제 신용 쓰지 말라는 말씀을 그 일부에서 하셨는데 피해야 하는 투자 방식 아까 이제 신용 쓰지 말라는 PS면 하는 방식은 네. 소문에 따라서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소문이 제일 문제입니다. 네. 왜냐하면 소문은 보통 몇 단계 걸려서 이제 본인이 들으신 것일 테고 네. 나중에 막 달라져요. 네. 근데 정말 결정적으로 달라졌을 때 나한테 그 소스를 줬던 지인이 연락이 안 됩니다.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연락이 안 돼요. 네. 그래서 당하고 이제 어. 당하는 거의 반복이죠. 뭐 마치 이제 경험을 해보신 분처럼 얘기하시네요. 아니 저의 사례보다는 너무 재밌는 게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네. 본인은 뭐 덴마크의 왕장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어떻게 할지를 알았다는 거죠. 네. 그러고 투자했는데 반대로 가버린 거예요. 네. 뭐 거기 이제 본인이 내부자 정보라고 생각해가지고서 뭐 어떤 호텔에 가서 그때 유명한 어떤 부호가 뭐 주문 내는 그때는 전화로 내는데 그 쪽지를 자기한테 잘못 보내서 뭘 매매하는지를 알게 돼서 그걸 따라 했는데 네. 망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정보라는 거는 본인이 정보의 생산자 정도가 아니면 네. 아니면 거기에 이제 특수관계 본인 부부라든지 뭐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정보는 한 단계 건너는 순간부터 이제 신선도가 확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보 매매를 이제 잘못하게 되면 나중에 언젠가는 끝이 안 좋더라고요. 그 저희도 이제 소문 같은 것들 막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아닌 걸로 다르게 판명되는 경우들도 사실 너무 많고 해서 이거는 오히려 뭐 좋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측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요즘 유튜브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싶어하고 예측을 하고 있고 네. 예측대로 하려고 그러고 예언을 하고 있고 너는 맞았다 틀렸다 얘기를 네. 하고 있고 저는 상당 부분 이게 감정적 측면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던데. 네, 저는 예측 자체는 예. 전 좋아합니다. 저는 예. 상상력 이런 거는 주식에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나 예측이 사실은 예측도 중요하지만 예측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그 예측이 틀렸을 때에도 어느 정도의 내가 안전마진이 있는 가격으로 사느냐. 네. 사실 예상은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합니까? 네. 그래서 예상은 틀리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그에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주식을 그러면 적당한 가격에 사느냐가 오히려 그럼 그 다음에는 버틸 수 있는 힘으로 작용을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안전 마진이 있게 매입을 하시면은 좀 예측이 틀려도 괜찮죠. 네. 지금 이제 한국 투자하시는 분들, 뭐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중국은 뭐 더 하고 요즘에 물리신 분들 일색이에요. 네, 네. 네. 최근 1년에 들어오신 분들 안 물리기가 거의 주식을 샀으면 물리는 거니까 심지어는 네, 네. 현금이 절반인데도 손실률이 꽤 되는 전체 손실률이 꽤 되는 사실 이제 숏을 안 치시면은 안 치셨으면 숏 치신 분들 빼고선 다 손실이라고 봐야죠. 예, 지금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고민이 깊어져요. 그런데 이제 질문들을 받아보면 지금이라도 현금화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탈출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저야 뭐 저희 채널에서 워낙 이와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해서 신선도가 떨어지는 것 같고 뭐 미국 주식이든 한국 주식이든 지금 꽤나 많이 물리신 분들에게 좀
당부나 이런 얘기해 주시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요?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부터 1일이라는 법칙이 있는데 그렇죠. 어제까지는 어차피 벌어진 일이고요. 음, 내일이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지금의 내 포트폴리오가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포트냐 이제 인 거고. 그랬을 때 저도 이제 저희 그 당시에 이제 대표님께 배웠던 방식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일단 있고 잠시 네. 있고 새롭게 정말로 내가 지금 만약에 현금을 딱 뭐 100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네.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포트를 어떻게 짜고 싶은지를 짜보고 그것하고 지금 포트를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렇게 해서 그게 거의 같다면 그러면은 그거는 계속 가져가셔야 되는 포트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처음에 사실 때 지금 손실이 나서 자신감이 떨어진 거지 매수하실 때는 다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거든요. 네. 당연히 이유가 있으니까 매수를 하셨겠죠. 그래서 지금에서 내가 가장 가지고 싶은 포트폴리오를 딱 했는데 만약 지금하고 많이 다르다. 그러면 이거는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바꿔야 되는 포트폴리오일 수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네. 네.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이거 제가 보기에 투자 아주 잘하시는 분들의 실제 마인드가 오늘이 새날이라는 네, 네. 네, 그런 마인드입니다. 이거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손실 회피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을 좀 잘못했더라도 그걸 좀 끌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실제로 하시다 보면은 인간인지라 아니면 또 상황이 변해서 처음에 포트폴리오 짜놓은 게 시간 지난 시점에서 바라보니 마음에 안 들었는데 손실도 꽤 돼. 근데 시장도 별로 좋아 보이진 않고 언제 좋아질지도 잘 모르겠는 이런 상황에 봉착했다고 네, 네, 네. 정 대표님이 그렇게 예를 예, 들자면 예, 네.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실은 이제 그러면 좀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본인이 계속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약간의 그런 뭔가가 탁 건드려졌을 때에 이 부분이 약간 풀리는 게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께 배웠던 방식인데 너무 안 풀릴 때에는 너가 정말로 지금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너가 가장 맞다고 생각하는 걸 좀 팔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조금 심리적으로 정말 알터니가 약간은 빠지는 약간 비중이 줄어드니까요. 네네. 그리고 팔다 보면 조금씩 내가 뭘 잘못했고라는 반성이 될 수도 있고 한다. 네. 그래서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라. 세상에 주식은 수천 가지 종류가 있다. 네. 그 하나만이 너의 인생의 주식은 아닐 수 있다. 이고 추가적으로는 우리가 손실이 많이 나면 사실 이걸 메꾸려면 예를 들어 50% 빠지면 그 다음 2배를 벌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주식이란 자산은요. 하락은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는 다 빠지면은 마이너스 100%예요. 네. 근데 오르는 거는 2배, 5배, 10배도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대값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정말로 운이 좋으면은 그런 아이디어로 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막 올라가 버릴 수도 있어요. 네. 가령 그런 거죠. 저는 그냥 가치 주라고 샀는데 갑자기 M&A가 된다 그래서 상한가를 가버릴 수도 있거든요. 테마주로 엮여 그런 경우 있죠. 갑자기 선거가 다가오는데 나는 생전 생각도 안 했는데 어느 유력 후보에 무슨 정치인에 이렇게로 엮이면은 막 상한가를 가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도 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비대칭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들을 또 이제 경험을 하시게 되면서 점점 수익이 네. 쌓이시겠죠. 네. 예. 이 말씀하시니까 이 질문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투자에서 운이란? 운이 한 7, 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00 중에 7, 8이 아니잖아요. 10 중에 7, 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참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 되게 네. 골 때려 하실 것 같은데 네, 제가 네. 고백 안 할 수가 없죠 이렇게. 근데 그게 현실인 것 같고요. 네. 왜 그러냐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분께서 이제 2000년대 초반에 그때는 이제 IT 버블 이후에 제가 알기로 한국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파생상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던 거예요. 그때 선물 네, 네. 옵션 거래량 세계 1등까지 찍었죠. 예, 예. 네. 엄청나게 하셨고 네. 미국이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시장에서 1등을 찍었으니까 예를 들자면. 네.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너무나도 또 뭐 2000년 이렇게 쭉 빠지고 크게 빠지고 나섰을 때에는 하방에 대한 그게 심하다 보니까 어떤 분께서 이거는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꼬신 거죠. 풋을 매도를 하면 매달 돈을 벌더라 해가지고서 풋 매도로 계속 쏠쏠찮게 이게 수익을 쌓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911이 터질 줄은 몰랐죠. 200배짜리가 났죠. 911이 터져가지고선 난리가 나가지고서 음. 진짜 증권사와 합의를 보시고 막 그렇게까지 가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세상 일이 그렇게 돼 있는데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네. 맞다고 하더라도 실제 미래에는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진짜. 네. 예. 예. 그건 운인 거죠, 그 네. 사이에는요. 네. 예전에 저도 어떤 기업 정말 좋다고 해서 막 거기에 있는 대표님 미팅하고 정말 좋아서 와 다음 날부터 사야 되겠다 했는데 공장이 전소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날 밤에. 거래 정지가 들어갔었어요. 네. 1년 넘게. 네. 만약에 많이 가지고 있었으면 이미 큰일 났었겠죠. 네, 네.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이거는 잘 되면 네. 운이 이게 나의 약간의 노력과 네. 세상이 잘 보살펴 주셔가지고서 수익을 실현한 것이다. 이제 주식은 그렇게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트레이딩을 너무 자주 하는 게 운을 박차는 행동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가끔 하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또 그런 성향의 분들은 트레이딩 안 하면 매매를 못 가요. 잘하는 예. 사람의 경우는 그렇죠. 네네. 예, 맞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매매 많이 하시죠. 일반적으로는 왜냐하면 이제 생업을 하셔야 되는데 네. 그걸 계속 보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좀 더 이제 중장기 투자 방향을 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게 더 그래서 맞다고 보고요. 혹시 그런 경험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아서 중장기적으로 투자했는데 그 분석이 섬세하지 못했는데 운이 좋아가지고 수익을 크게 내거나 수익을 네, 잘 네. 내거나 이거 안 되는 거였는데 회복해서 나온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전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엉덩이 붙이고 깔고 앉았는데 내가 잘한 게 없는데 계좌가 올라와 있어.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 네. 실전에 그런 경험 기억나시는 게 있다면요? 아니 올해 같은 경우는 뭘 해도 운이 나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운이 좋은 때도 있어야죠. 네. 하다 보면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예, 뭐 제가 잘못 봤는데 운이 좋아가지고서 예. 그런 경우들도 심지어는 주문을 냈는데 그게 이제 중간에 종종 이제 그 발생하기도 합니다. 주문 오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뭐 어떤 분은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두산 인프라코어를 사야 되는데 두산 중공업을 사게 되고 막 이렇게 그냥 코드를 쳐가지고 했는데 그걸 하나 이제 잘못된 거를 매매 들어가고 이런 경우들 진짜 종종 있거든요.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근데 오히려 그 실수로 인해 가지고서 버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네. 그 충분히 이제 근데 그럴 때 그러는 거죠. 정말 감사하고 나중에 내가 언젠가 이제 운이 나쁠 때 이날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살자. 네. 네. 그래서 항상 저 그런 마인드가 있습니다. 제 주식이 그날 많이 빠지면 내일 내게 많이 오르려고 오늘 빠지나? 오늘 많이 오르면 내일 내리려고 오르나? 이렇게 해서 이걸 좀 많은 부분은 운으로 사실은 생각을 해야 네. 겸손해지는 것 같고요. 일단 네, 첫째로요. 네. 그러고 투자할 때에도 좀 멘탈에 타격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거 외에 또 멘탈 관리하시는 방법이 있으시다면요? 일단 무조건 주식은 재밌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거거든요. 다른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연구를 해야 되면 엄청 오랜 기간이 걸릴 거잖아요. 근데 주식은 실시간으로 나의 아이디어가 맞는지 틀린지가 계속 이제 시장이 이거를 확인시켜주는 과정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엔돌핀이 돌게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 내가 지금 투자 그래서 이거 액션을 했든 아니든 관심 종목으로만 보고 있든 아니든 계속 아이디어가 좋은 것들이 떠오르려면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흥미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좀 흥미를 유지를 하시는 것이 투자를 장기기간 하시는데 좋으시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오늘 너무 재미나고 좋은 얘기들을 1, 2부에 걸쳐서 많이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조금 얘기는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저희 이제 증시각도기 TV 그다음 86번지에 오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한 당부의 말씀 마지막으로 끝으로 하나 해주신다면. 네, 사실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는 안 좋은 소식이 정말 많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또 시스템 리스크라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완연하게 그런 시스템 리스크가 발현될 정도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만 해도 코로나에 따른 이례적인 영향이 크다고 했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오히려 반대로 그러니까 작년에 기대가 좀 먼저 됐던 거죠. 올해는 그 기대를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요소들이 많이 이제는 해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세상이
우리 생각보다는 구조적 요인보다는 이례적 요인이 클 수도 있다는 거를 좀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나쁠 때에 조금 긍정적인 시각 가져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빚은 절대로 이제 이게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요. 여기선 보통 네. 네, 어마어마합니다. 예. 네. 장중에도 지금 변동이 네. 어마어마하니까요. 그럼요. 예. 네.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도 절대 신용 쓰지 말자는 얘기를 꾸준히 했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 레버리지 수익이 회사에서 제일 꼬레비예요. 레버리지 수익이 거의 없는 그런 사람 축에 드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 너무 나쁜 모습을 많이 봤어요. 네, 맞습니다. 너무 네, 나쁜 네. 모습을 많이 봐서 이게 네. 아니구나. 그리고 근데 못해도 기회가 있는데 레버리지로 깨지면 기회가 없어지니까, 못해도 정말 되게 못하는데도 수익률이 좋은 경우가 있어요. 운 좋게 뭐 시장이 붙어준다거나 우연찮게 아까 말씀 우리 나누었듯이 생각지도 않았던 순간에 갑자기 후루룩 오른다던가. 근데 그렇게 해서 생각보다 덜 깨지고 몇 번 좋게 굴렀더니 계좌 전체 복리 수익률로 빵 터진다던가 뭐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사실 안 다치는 방어하는 게임의 영역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공격의 영역이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자꾸 하다 보면 공격의 영역보다는 방어의 영역이 훨씬 큰 게 이 투자의 세계가 아닌가.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네, 오늘 86번가 우리 정광훈 대표님과 함께 현재 전체적인 거시경제의 흐름에 어떤 변곡점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